문종은 세종의 장남으로 즉위 3년, 당시 8세의 세자에 책봉되어 29년 동안 세자로 머물다가 1450년 37세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초의 적장자, 즉 장남 출신의 왕이죠. 그 이전 2대 정종은 둘째 아들이었고 3대 태종 이방원은 다섯째 아들, 아버지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에는 왕이 장남이어야 정통성이 있는 시대였죠. 문종은 세자 기간 중 후반 8년 동안은 세종 대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세종시대 후반기는 문종의 치세라 할 수 있습니다. 즉위 초부터 세종은 각종 질환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날이 빈번했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병은 날로 악화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져 편전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어 1442년 세자인 문종에게 서무결제권을 넘겨주었어요. 세자는 그 후 8년간의 섭정을 통해 정치 실무를 익혔고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인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농업과 과학 등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장영실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 치구기의 제작 아이디어도 사실은 세자 시절의 문종에게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학문을 좋아했고 학자들을 아꼈으며 많은 서적들을 편찬했습니다. 동국병감, 고려사, 고려사저료를 편찬하여 조선왕조의 정치, 제도, 군사, 문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유학뿐 아니라 천문, 산술에도 정통했고 서예에도 능했다고 합니다. 문종시대의 정치는 세종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왕권은 세종대에 비하여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문종이 병약하고 착하고 어질기만 하여 동생인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 다른 왕자들의 세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문종은 조선 임금들 중 유일하게 왕비가 없었던 왕입니다. 세자 시절 2명의 정식 부인들은 행실이 좋지 않아 쫓겨났고, 세 번째로는 세자빈을 새로 뽑지 않고 후궁 중 쓸만한 사람을 세자빈으로 올렸는데 이가 현덕왕후 권씨인데 그만 단종을 낳고 산후 후유증으로 3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는 새로 세자빈을 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재위 기간 중 왕비가 없었습니다. 문종은 1450년 세종이 일기를 마치자 8년의 섭정을 끝내고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문종 또한 원래 병약하여 재위 기간의 대부분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인 소원왕후 심씨의 3년상과 뒤이어 바로 세종의 3년상을 연달아 치른 탓에 심한 스트레스와 기력이 쇠한 것이 문종 사망의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실질적 사망의 원인은 피부염증의 일종인 종기였다 하죠. 요즘이야 이런 것은 병으로 취급되지도 않지만 당시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기는 큰 병으로 인식되어 이것으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합니다. 효종, 현종, 정조 등 조선시대 왕의 사망 원인 상당수가 종기였다 합니다.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11살의 어린 아들 단종을 남겨두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6대 비운의 왕 단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단종은 그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가 그를 낳고 3일 만에 죽자 세종의 후궁이었던 혜빈양 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세종은 단종을 무척 아꼈던 것으로 전해지죠. 단종을 세손으로 책봉한 세종은 지편전 학자들인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등과 세종이 아끼던 신하인 김종서, 황보인 등을 불러 세손의 앞날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종은 자신의 병이 악화되어 있었고 자신의 장남인 세자 문종 역시 기질이 허약하여 혹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처참한 상상을 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장남인 문종 이외에 혈기왕성한 자신의 아들들 때문이었죠. 특히 둘째 아들 수양은 어릴 때부터 야심이 크고 호기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일화에 의하면 수양은 어릴 적에 어린 왕자들과 산 위에 올라가 밑을 내려다보니 다른 왕자들은 산의 비탈진 경사에 기가 질려 동아줄을 만들어 매달려 내려왔는데
수양은 태연하게 걸어 내려왔다 하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세종은 수양의 호기에 근심하였다 합니다. 결국 세종이 걱정한 대로 문종이 일찍 죽고 11살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혈혈단신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김종서, 황보인 등 원로 고명 대신들의 보좌를 받게 되었죠. 보통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비가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 일반적이었는데 대비나 왕비도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조정에는 3개의 세력이 있었는데 단종을 지지하며 보필했던 김종서, 황보인 세력, 수양대군 세력, 안평대군 세력이었죠. 당연히 왕권은 약화된 상황에서 단종의 삼촌인 수양과 안평이 서로 세력 경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이 가고 서로의 세력들이 한참 커졌을 때 급기야 수양대군이 당시 계유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수하인 한명회와 결탁하여 왕이 되기 위한 계책을 짜고 일명 살생부라는 명단을 작성한 후 단종의 명이라고 속이고 모반하였다는 명분하에 당시에 자신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등을 죽이고 그의 친동생인 안평대군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 안평대군을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고 후에 사사하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양대군 세조하면 현실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은 몇 년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관상을 생각하실 것 같군요. 그때 수양대군의 역할을 맡았던 영화배우 이정재 씨의 연기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인 한명회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수없이 등장하였고 지나치게 과장되게 머리가 비상한 인물로 등장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7달 만에 어리숙하게 태어난 인물이기도 하죠. 수양이 왕이 되게끔 뒤에서 책략을 잘 짜서 계유정난이라는 쿠데타가 성공하여 수양이 왕이 되게끔 뒤에서 책략을 잘 짜서 모든 일이 성공하여 세조대에는 물론이고 8대 예종, 9대 성종 때까지 천수를 누리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계유정난의 과정은 모두 한명회의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의 하위직 관리에 머물러 있던 한명회는 친구였던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과 인연이 되어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계유정난의 주역으로 공신반열에 오르면서 일약 인생 역전에 성공하게 되죠. 그는 이후 세조와 사돈을 맺게 되는데 자신의 딸을 세조의 둘째 아들 8대 왕인 예종의 왕비인 장순왕후로 만듭니다. 나중에는 다른 딸을 이미 죽은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인 9대 왕 성종 즉 세조의 손자가 되죠. 성종의 왕비인 공예왕후를 만들어 딸들을 연속 2대에 걸쳐 왕비가 되게 하죠. 이로써 한명회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게 되죠. 한명회는 그 후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게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자랑하던 한명회는 남은 여생을 유유자적하기 위해 한강변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정자가 있는 곳이 오늘날의 압구정입니다. 압구정은 한명회가 세운 정자의 이름이기도 하며 또한 한명회의 호이기도 하죠. 압구란 갈매기와 친하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굿자는 한자로 갈매기 굿자입니다. 즉 욕심 없이 자연과 어울리며 지낸다는 뜻으로 노년에 갈매기와 벗하고 싶다고 지은 정자가 압구정인 것입니다. 압구정은 워낙 경치가 좋아서 그 소문이 중국에까지 날 정도였다 합니다. 중국의 사신이 오면 압구정을 관람할 정도로 워낙 풍경이 좋았다고 하죠. 이처럼 한명회는 영화롭게 살다가 당시에는 고령인 나이인 73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계유정난이라는 끔찍한 상황에서 단종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 왕위를 내놓고 수양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조선의 7대 왕 세조입니다. 이후 단종은 신분이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귀향지인 청령포는 영월에 있는 육지의 섬인 곳인데 영월의 서강이 삼면을 둘러싸고 육지의 접한 쪽은 가파른 절벽이어서 도주가 불가능한 곳이죠.
단종은 이렇게 살다가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의 국왕 중 가장 단명한 왕이며 8대 예종과 함께 만 2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한 둘뿐인 왕입니다. 예종은 지병으로 숨을 거두었지만 안타깝게도 단종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야욕으로 가득 찬 정치 세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가장 안타까운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슬픈 일입니다. 단종의 이런 죽음에 모든 백성들이 통곡했고 슬퍼했다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차례로 제거한 뒤 왕권 강화에 착수합니다. 세종 이후 대표적인 학자 배출소의 역할을 했던 집현전을 폐지시키고 정치 문제를 토론하고 대화하는 경연을 제거했으며 이 밖에 백성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호패법을 다시 복원하였습니다. 호패법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발급한 것으로 일종의 신분증명서로 반드시 호패를 가지고 다니도록 한 법이죠. 또한 지방관리들의 모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 병마절도사는 그 지방 출신을 억제하고 중앙의 문신으로 대체시켰습니다. 또한 누의 농업을 위해 잠서라는 책을 훈민정음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의 윤리교과서인 오륜록을 만들어 생활 속에서 윤리기강을 바로 잡도록 하였죠. 그러나 정치 운영 면에서는 개방적 토론 정치가 아니고 강압적인 강권 정치로 일관하였고 인재의 등용에서도 실력 중심이 아닌 측근 중심의 인사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리와 병폐가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왕위의 등극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에 대한 위협을 스스로가 크게 느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조 집권 2년 후인 1456년 있었던 정치적 사건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역모로 단정지은 사람들이 몇 번의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는데 전부 실패하여 처형당합니다. 대표적 사건이 집현전 학자들 위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들은 박팽년, 성삼문,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등 6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조선 중종 때 사육신으로 기록되죠. 이에 반해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의 뜻이 없어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6사람을 생육신이라 하는데 김시습, 원호, 이맹전, 조려, 성담수, 남효온입니다. 사육신의 묘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조선시대는 신하의 절개와 충절을 기본적 덕목으로 중시한 사회였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를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알았던 위인들입니다. 여기서 사육신들은 주로 집현전의 학자들이었는데 세종, 문종 때 이들에게 단종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간 선대왕들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집현전 학자 중에서 학문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명인 신숙주는 사육신과 더불어 세종, 문종의 유언에 따라 단종을 보필하기로 했었죠. 그러나 이후에 변절하여 수양대군을 도와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신숙주의 이러한 변절이 녹두에서 나물로 쉽게 변하기도 하고 다른 음식에 비하여 날씨에 민감해 금방 상해버리는 나물을 녹두나물이라 했는데 이것의 명칭이 변하여 숙주나물이란 이름으로 빗대어 그를 욕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같은 일인데도 별일이 아닐 수 있으나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으로서는 신숙주는 변절자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처럼 단종 복위 운동으로 발각되어 죽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조대는 지나칠 정도로 왕권이 강화되어 조선 역사상 왕권이 가장 강한 시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종을 폐위시켰던 세조는 이후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죽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권씨의 영혼에 시달렸다고 하죠. 세조는 꿈속에서 그녀가 뱉은 침을 맞았고 이 때문에 그 이후로 침 맞은 자리를 시작으로 온몸에 피부병에 걸려 고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현덕왕후의 영혼에 시달리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조는 그의 장남이 죽자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는 폐륜을 범하기도 하였지만 집권 기간 내내 조카인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조는 1468년 52세의 일기로 생을 마쳤습니다.